네, 안녕하십니까. 우디필름 우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웹드라마를 찍을 때 이 BMPCC 6K 프로 카메라를 왜 즐겨 쓰는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 웹드라마를 많이 찍어본 사람들 중 한 명인데 그 작품들 속에서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카메라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BMPCC 6K 프로를 즐겨 사용했는데요. 최근까지도 상업 촬영했을 때 그 카메라를 사용했었습니다. 사실 이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카메라들이 요즘에 소니나 캐논이나 파나소닉에 밀려가지고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존재이긴 한데요. 이 인기 없는 카메라를 리뷰한다는 게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카메라들이 저한테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선물해줘서 꼭 리뷰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BMPCC 6K 프로 카메라한테는 더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이 BMPCC 6K 프로 카메라로 찍은 작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품 특성상 FHD로 아웃풋을 뽑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감안하시고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이 카메라를 사용해서 많은 작품을 찍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제가 왜 이 카메라를 작품에 많이 사용하게 됐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웹드라마에서 이 카메라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시네마틱한 룩 때문입니다. 일단 일이 들어오면은 촬영 감독들은 작품 분위기에 맞고 좀 더 시네마틱한 룩의 카메라를 찾으려고 합니다. 해상도나 선명도도 중요하지만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영상의 룩이 더 중요합니다. 또 예산에 맞게 팀을 운용해야 되는 것도 촬영 감독의 의무이기 때문에 견적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맞는 카메라를 찾다 보면은 이 BMPCC 6K 프로 카메라가 견적 대비 최고의 아웃풋을 뽑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카메라가 아리 알렉사 계열의 카메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들이 아리 알렉사 룩과 정말 비슷합니다. 심지어 메인 카메라가 아리 알렉사 미니고 B캠이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 얼싸미니 프로 4.6K G2를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 의미는 두 카메라를 붙여도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BMPCC 6K 프로 카메라도 룩이 정말 무게감 있고 뭔가 몽글몽글
동글동글하니 정말 시네마틱합니다. 마치 아리 알렉사 룩과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네마틱한 룩 때문에 BMPCC 6K 프로를 작품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카메라가 시네마 카메라라는 점입니다. 포켓 카메라라고 해서 나름 작게 나왔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큽니다. 아무래도 시네마 카메라에 좋은 기능들을 막 넣다 보니까 이 정도로 커진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DSLR처럼 들고 다니세요 라고 만든 것 같지만 막상 촬영할 때는 부가적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달게 돼서 부피가 더 커집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뭐 크기를 비판하게 됐는데 크기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네마 카메라에 좋은 기능들을 마구마구 넣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이 카메라에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 이게 진짜 시네마 카메라구나 라고 느꼈던 점은 바로 외부 모니터 출력입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연출 감독님이 보시는 17인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터가 연출 감독님 옆에서 같이 모니터를 봅니다. 그러면은 스크립터가 어떤 것이 오케이 컷이고 어떤 것이 NG 컷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롤 넘버를 체크를 하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연출 감독님 모니터에는 롤 넘버가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촬영 감독 입장에서는 모니터에 이 카메라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설정 창들을 띄워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BMPCC 6K 프로 바디 모니터에는 카메라가 어떤 설정으로 세팅되어 있는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외부 모니터와 내부 모니터에 띄우고 싶은 설정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능을 보고 아, 시네마 카메라구나 라고 바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장 ND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효과 필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내장 ND가 들어있는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내장 ND가 없는 레드 카메라도 많이 쓰긴 하는데 효과 필터를 넣고 ND 필터를 넣고 막 이렇게 넣다 보면은 나중에 필터 반사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험이 많은데 필터 한 장 떨어뜨리면은 그냥 박살납니다. 필터 한 장에 60만 원 이러는데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게다가 만약에 효과 필터를 깨트린다 하면은 그 다음 컷부터 룩이 튀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내장 ND가 들어있는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나름 작은데도 ND가 들어가 있습니다. ND가 클리어, 2스탑, 4스탑, 6스탑 이렇게 총 4가지 ND 필터 포지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은 조리개를 확보를 해서 피사계 심도를 얕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ND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내 촬영이라고 해도 ND 필터를 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ND 필터가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지 혹은 ND 필터가 렌탈 제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ND 필터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카메라들이 ND의 농도를 점점 높이다 보면은 영상에 전체적으로 마젠타가 도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틴트 값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세팅을 유지하고 후반에서 잡겠다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듀얼 네이티브 ISO입니다. 이름 그대로 블랙매직 디자인이라 그런지 블랙에서 아주 마법을 부립니다. 이 BMPCC 6K 프로의 듀얼 네이티브 ISO는 400과 3200입니다. 저는 이 카메라를 현장에서 사용할 때 낮신에서는 ISO를 400으로 두고 정말 어둡거나 조명을 많이 세팅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3200을 둡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1250부터 노이즈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3200일 땐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1250으로도 많이 씁니다. 사실 다른 카메라들도 지금 듀얼 네이티브 ISO를 다 갖고 있어서 이게 큰 장점일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룩도 예쁜데 듀얼 네이티브 ISO까지 있다는 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우 촬영과 프로레스 촬영이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카메라 내부에서 로우 촬영과 프로레스 촬영이 둘 다 가능한 카메라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레드처럼 로우 파일의 압축률을 바로바로 조정을 해서 메모리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용량 관리도 잘 되고 후반에서도 큰 문제 없으면은 압축률을 3:1로 하면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보통은 8:1, 메모리의 양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12:1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하는 작품들은 로우 파일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프로레스 포토 2 아니면은 프로레스 포토 2 HQ로 설정해 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포맷이 카메라 내부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로우 파일일 때랑 프로레스일 때랑 화면 비율의 선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화면 비율을 생각하고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럿을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카메라 내부에 있는 럿이 저한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럿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럿을 구입을 해서 메모리 카드에 심어서 카메라 내부로 럿을 바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보통은 내부로 안 되고 외부 모니터에다가 럿을 심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외부 모니터가 럿을 현장에 있는 다른 모니터에다가 다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일일이 다른 모니터에다가 다 럿을 심어줘야 되는데, 사실 렌탈샵 제품들이 럿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럿이 괜찮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럿을 심을 수 있는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BMPCC6K 프로 카메라는 내부에다가 럿을 심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 작지만 강한 카메라인데요. 그래도 또 안 좋은 점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일단은 시네마 카메라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모니터 아웃이 HDMI 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HDMI 연선도 나오고 뭐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은 SDI가 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네마 카메라는 SDI 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모니터 구조상이나 카메라 구조상 HDMI 선이 굉장히 불편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달랑달랑 거리거나 아니면 툭 건드려서 단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다룰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왕 카메라 크게 만들 거 SDI 단자 하나라도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타사 작은 카메라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최대 단점은 오토포커스, 손떨방,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사실 소니 알파7 마크4를 사기 전에 저한테 BMPCC6K가 있었습니다. 프로 말고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다 보니 오토포커스가 안 되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촬영의 필수템이죠. 짐벌을 사용할 때도 오토포커스가 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부가적인 장비들을 붙여줘야 된다는 게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이 바디만 들고 이렇게 가서 촬영해야지 하면은 바로 낭패 봅니다. 일단 생각보다 카메라가 너무 크고 파지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파지하지 않으면은 카메라가 엄청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떨방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포드를 사용하거나 삼각대를 사용해야 되겠죠. 최근에 나온 BMPCC 6K G2는 손떨방을 탑재하고 나왔는데 ND가 빠졌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는 최악입니다. 캐논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그냥 거의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고 20% 남았다고 뜨는데 한 몇 초 뒤에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외부 전원선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자, 이렇게 인기 없는 BMPCC 6K 프로 카메라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요즘 카메라들처럼 편리하진 않지만 아웃풋은 정말 잘 나오는 카메라입니다. 작품 들어가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